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태도의 품격은 하나의 댓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귤이웁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신 구독자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영상을 잘 보고 있다는 아주 정중하고 기분 좋은 댓글을 하나 주신 다음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대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친구가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내용을 길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길게 적어주신 댓글이 막 정성이 팍팍 느껴져가지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귤이웁스님이 추천해주신 그 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그 친구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추천을 괜히 해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태도의 품격 주인공으로 모실 만한 그런 아주 멋진 친구인 것 같아서 오늘 태도의 품격 22번째 영상의 주인공으로 모셔봤습니다. 귤이웁스님께서 추천해주신, 벌써 닉네임에 근데 이름이 있네요. 귤이웁스님께서 추천해주신 오늘 태도의 품격 주인공은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귤이양입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주인공은 프로미스나인의 귤이양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미스나인을 몰랐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프로미스나인 팬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이 칭찬하는 게 더 진짜 칭찬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근데 이번 기회로 프로미스나인이라는 그룹을 알게 됐고 각각의 멤버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도의 품격 주인공인 귤이양도 당연히 알게 됐죠. 제가 프로미스나인의 귤이양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본 자료가 이거였습니다. 이 손글씨는 뭐냐면, 귤이양이 아이돌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10주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귤이양이 10주 후에 귤이에게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중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반가운 글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뭐냐면 바로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엄마 말씀에 그렇게 노력 중인데 쉽지가 않넹, 이거였어요. 귤이양을 잘 모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글귀가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멋있는 글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리더십 강의나 서비스 강의할 때 제가 정확하게 이 글귀를 써요. 그리고 굉장히 힘줘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 이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줘서 강조하는 내용을, 나이를 보니까 20대 초반이더라고요, 귤이양이. 물론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엄마가 본인에게 해준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 글귀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방송에 공개되는 편지에 적는다는 게 너무너무 멋있고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글귀를 보는 순간 귤이양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들이나 딸이 단체로 생활하는 곳으로 잠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수학여행이든 아니면 길게 MT를 가든 아니면 단체로 어디로 연수를 가든,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조언들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걱정도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조언들을 하냐면 밥 잘 챙겨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춤이나 노래나 맡은 역할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표현들로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귤이양의 편지에서 보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노력해? 라고 말하기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저는 귤이양의 어머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제 태도의 품격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이면 제가 왜 이런 작은 글귀 하나에 흥분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들에게 이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해준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와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노력해 라는 말이 같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하라는 건 너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소외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가 그 친구를 챙겨줘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이런 표현 쓰는 건 평상시에 이런 표현을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갑고 규리 양에 대한 믿음이 일단 확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규리 양이 얼만큼 이 어머니의 조언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리 양도 참 대단한 게 자기가 10주 후에 자기에게 쓰는 편지에 이 글귀를 집어 넣었다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노력 중인데 쉽지가 않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엄마가 해준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천도 해봤다는 뜻일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 실천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규리 양은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얼만큼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속 시도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보니까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규리 양은 5일 동안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애초에 시도할 마음도 없고 이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없다면 당연히 이 편지에서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받은 다음에 규리 양의 장면들을 좀 유심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 많지는 않은데 이 편지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장면 2장면이 보여서 제가 그 장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 녹화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때 규리 양이 하는 행동이 카메라에 살짝 잡힌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짧거든요.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자, 지나가는데 못 보셨죠? 제가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화면에 표시를 했고 재생 속도를 좀 느리게 했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지나간 장면인데 여러 친구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혼자 턱을 괴고 앉아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규리 양이 맞습니다. 저 친구가 규리 양입니다. 혼자 다가와서 저 친구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이 화면을 자세히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저 턱을 괴고 혼자 앉아있는 친구가 무표정으로 있다가 규리 양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습니다. 이게 규리 양이 마음속에 엄마가 했던 조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첫 번째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어색한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막 사교성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고 대화를 먼저 시도한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3, 4, 5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마련인 거죠. 근데 규리 양 행동하는 거 보세요. 규리 양도 뒤쪽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쪽으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대화를 나누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혼자 앉아있는 친구가 있거든. 자, 그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규리 양처럼 이렇게 못 갑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말한 그 조언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힘들다니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친구들 보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규리 양이 말을 거는 순간 혼자 있던 친구 웃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를 마음 편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기분 좋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도 규리 양한테 배워야 되죠. 어른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눈다? 절대 안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가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을 만들고 뭐 왕따 텃세?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친구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일단 저는 어머님의 그 사소한 가정교육과 규리양의 이 장면을 보고 일단 끝났습니다. 규리양에 대한 제 평가는. 자,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한 장면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은 프로미스나인 멤버들의 리얼리티 방송 중에 한 장면입니다. 멤버 중에 한 친구가 잘 몰라서 씨앗을 잘못 뿌린 장면인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5, 6개 그래요? 그러면? 아니에요? 한 줄 뭐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너 당근이 엉켜가지고 저거 나겠다 야. 아이고 정말.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예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버렸죠. 네, 파사하면 돼. 파사하는 거야? 이름 쓰는 거 어디 있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저기 옆에. 나경이 이거 하자. 굉장히 사소한 장면이죠. 멤버 중에 나경양인데 나경양이 잘 모르기 때문에 씨를 잘못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주변에서 멤버들이 막 장난으로 막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한 거죠. 화면을 보니까 나경양이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규리양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이런 성격의 친구가 그걸 놓칠 리가 없죠. 일로 오라고 팔을 당겨서 다시 무리에 합류를 시킵니다. 규리양처럼 이런 사소하지만 멋진 배려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되냐?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다는 걸 일단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소외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이런 배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그러니까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BTS 진 편에서도 그랬고요. 뭐 트와이스 정현양 편에서도 그랬고요. 뭐 아이즈원 채연양 편에서도 그랬고요. 뭐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배려 있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뭔가 정신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와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 쟤는 뭘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주변을 다 알고 있어? 주변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의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누군가가 떨어져 있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걸 절대로 못 견딥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외된 사람을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 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거죠. 진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거고요. 그 훌륭한 가정교육을 훌륭하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장면이지만 진짜 멋있고 너무 예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규리양처럼 행동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경양의 모습처럼 이렇게 무리해서 소외되어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내성적인 성격 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처럼 내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소외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규리양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렇게 작은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무리해서 소외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다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민망해요.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가. 뭐 자기가 다시 이 무리로 들어가기 싫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무리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걸어서 내 스스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민망하고 뻘쭘한 거죠. 이럴 때 규리양 같은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땡겨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나마 야 빨리 와 빨리 와. 야 빨리 일로 와. 야 빨리 와서 도와줘. 이런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다시 이 무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 다시 들어오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나경양이 약간 시무룩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규리양이 일로 와 라고 땡기니까 나경양 표정 바뀌어서 바로 웃는 거 한번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진짜 큰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 발견하시잖아요. 진짜 칭찬해줘야 됩니다. 야, 너 진짜 멋있다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프로미스9이나 규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리양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친구가 어떤 분위기의 친구인지 어떤 느낌의 친구인지 아마 와닿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규리양이 가지고 있는 별명도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게 된 모습이고 별명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리 양은 제가 캐릭터를 보니까 진짜 잘 웃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웃음의 양과 질이 진짜 좋아요. 양도 진짜 풍부하고요. 질도 너무 좋습니다. 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보셨지만 개죽이래요. 그 개죽이라고 인터넷에서 옛날부터 유명한 강아지 짤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웃는 모습이.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규리 양의 이 개주기 표정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규리 양이 보여준 것처럼 적극적으로 몸을 써서 누군가를 챙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규리 양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제가 규리 양의 모습에서 진짜 보기 좋았고 인상적이었던 건 잘 웃는 거, 그리고 리액션이 진짜 큰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리액션을 엄청 크게 합니다. 저 개죽이 웃음과 함께. 그러니까 막 깔깔대면서 웃고요. 막 허리가 젖혀질 정도로 리액션을 해요.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그 사람이 한 말에 규리 양처럼 반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 앞에 청중들이 한 100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막 강의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청중 100명이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고 완전히 무표정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제 강의가 재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진짜 외로워져요. 진짜 소외감 느낍니다. 낙동강 오리알 된 기분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막 강의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에 웃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웃는 거든 고개를 끄덕이는 거든 아니면 필기를 하는 거든 내가 하는 말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고요. 절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규리 양이 원래 이렇게 리액션이 큰 스타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리액션을 크게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알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규리 양이 하는 이 리액션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팀 분위기에. 이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친구를 소외되지 않게 만들고 싶다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으로 직접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조금 어려운 배려가 힘들다면 이렇게 반응해주는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는 배려를 가져보는 것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잖아요? 이거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규리 양 영상 본다고 진짜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규리 양의 이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모습이라고 꼭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번 장면은 규리 양이 반사적으로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짧아서 못 보셨죠? 제가 천천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에서 슈퍼주니어의 이특 씨가 의자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옆에 서 있던 규리 양이 튀어나옵니다. 규리 양의 이 장면에 대해서 꼭 칭찬하고 싶고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게 뭐라고 칭찬을 하고 저게 뭐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채널은 원래 이런 거 칭찬하는 채널이니까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규리 양이 몸을 저렇게 움직여서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건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순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특 씨가 넘어지는 걸 보고 머릿속으로 선배님 넘어지신다. 위험한데? 앞으로 나가서 잡아드릴까? 이 생각을 하고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장면은. 이특 씨가 넘어지는 걸 보는 순간 생각 자체가 없고요. 그냥 몸이 반응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규리 양은 평상시에 몸을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경쾌하게 움직이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분야, 제가 하는 매너와 관련돼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매너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아주 급작스럽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처럼요. 이런 순간적인 상황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야지 그 매너를 성사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발력이 필요한 매너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매너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매번 그런 매너들을 하면서 살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몸을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몸을 움직여 본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매너가 필요한 순간이 눈에 보여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나빠서 그런다거나 그 사람이 매너를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몸을 움직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특 씨가 넘어지는 상황에 규리 양이 팍 몸을 움직여 버리잖아요. 규리 양은 이런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몸을 움직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움직일 거면 끝까지 가가지고 도와줘야지. 왜 안 가고 중간에 멈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이 매너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아주 많아요. 아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옆에서 누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 편인데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만 보통 움직여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도움이 순간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끝까지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상황이 되면 끝까지 도와드려야 되죠. 하지만 끝까지 도와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일단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이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알아봐줘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규리 양의 이 모습만 봐도 규리 양이 평상시에 얼마나 몸을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뭐 춤을 출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매너 있는 행동, 누군가를 도와주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친구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규리 양처럼 저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마 아닌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매너 있는 상황을 위해서는 저런 준비도 필요하구나. 일상에서 저렇게 몸을 움직여서 남을 돕는 연습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발전적인 생각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멋있죠. 자, 오늘 태도의 품격 22번째 영상은 프로미스9의 규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사실 오늘 태도의 품격 주인공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리웁스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규리웁스님의 댓글을 읽고 제가 참고할 만한 영상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메일을 손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일이요, 길이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 정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영상 링크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해서 그 주인공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추천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마음까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규리웁스님의 댓글과 메일들에서.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이건 무조건 내가 찾아봐야겠다.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추천을 하는 친구라면 당연히 보통 친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제가 영상을 다 찾아보고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좀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영상을 안 만들었겠죠. 규리 양 자체가 영상에 담아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은 친구였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 이유도 있지만, 분명히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바로 규리웁스 구독자님께서 보여주신 이 태도 때문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규리웁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영상 말미에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태도가 가지는 힘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규리웁스님이 메일에다가 뭐라고 써주셨냐면 본인 소개를 다 해주셨어요. 성함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일, 그리고 나이, 이렇게 소개를 다 해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혹시나 영상에서 본인 얘기를 하게 되면 신상 정보를 좀 빼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공개하겠습니다. 37살에 아이돌 덕질하는 게 부끄러우시대요.
여러분 37살의 남성분이 아이돌 덕질하는 거 쑥스러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덕질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뭐 사생팬 활동을 하거나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몰두해서 덕질을 하거나 내 수입보다 과하게 많은 지출을 그 덕질 때문에 한다든가 뭐 이런 본인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연령, 성별, 뭐 직업 이런 거에 상관없이 덕질은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저는 성격이 뭐 하나에 막 몰두하고 빠지고 이런 성격이 못 돼서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보기 좋고요. 흐뭇하고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기분 좋고 흐뭇한 일입니까? 그리고 규리읍씨님이 적어주셨는데요. 프로미스나인 그리고 규리 양을 좋아하면서 본인 일상에 엄청나게 큰 활력을 얻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긍정적인 활동입니까? 행복하다잖아요. 본인 일상이. 여러분 덕질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가 좋은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규리읍수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부탁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한테 축하 메시지도 곁들여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월 24일이 프로미스나인 멤버들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팬분들 그 팬분들의 이름이 플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 플로버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래요. 프로미스나인이 2018년도 1월 24일 날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 1월 24일이 데뷔 2주년 되는 날이고 플로버라고 하는 팬 이름이 생긴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메시지를 같이 남겨주셨으면 프로미스나인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뭐라고 뭐 축하 메시지가 큰 힘이 되겠냐마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반응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데뷔 2주년을 맞은 프로미스나인 모든 멤버들 제가 영상들을 보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멋진 멤버들이에요.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예쁘고요. 무대하는 모습도 너무 열심히 춤추고 퍼포먼스하고 노래하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데뷔 2주년을 맞은 프로미스나인 모든 멤버들에게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아티스트의 그 팬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 좀 믿거든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프로미스나인을 좋아하고 계시는 모든 플로버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프로미스나인 모든 멤버들 그리고 플로버 분들 덕분에 저도 이 영상을 만드는 내내 너무너무 기분 좋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멋진 모습으로 프로미스나인 그리고 플로버라는 이름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됐나요? 네, 오늘 태도의 품격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며칠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서 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매너 하시다가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